또 이제 여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 이제 모든 협상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북한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관련해서는 이제 비핵화 관련해서 여태까지 어떤 얘기들이 서로 왔다 갔다 했는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로 출발했다가 지금 북한 비핵화로 성격이 바뀌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비핵화 문제 관련해서 이제 미국 문제로 기결이 되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미국 입장, 북한 입장, 그리고 우리 한국 입장 얘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과연 비핵화가 달성 가능한 목표인가, 여기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90년대 초에 이제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반도 비핵화로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92년도에 남북 간에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그러니까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해서 자, 분명히 한반도 비핵화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한 미군들이 이제 전술핵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이 전술핵은 91년 12월 달에 전부 12월 달에 전부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우리는 북한이 핵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에 지금 이쪽에도 문제가 있고, 핵 문제에 연관이 돼 있고, 저 북쪽도 연관이 돼 있고,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수차 말씀드린 대로, 자, 우리 남북한은 이제 시험도, 제조도, 생산도, 반입도, 보유도, 저장, 배비, 사용, 이런 거 일치 안 하고, 앞으로 남북한은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리고, 자, 제철의 우라늄 농축시설 이런 것도 보유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그 합의를 공동선언을 통해서 이제 했는데, 자, 90년 10월 달에 이제 남한에 그 배치되어 있던, 그 군산에 배치되어 있던 미 전술핵은 전부 이제 철수된 상태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 핵 문제는 자연스럽게 이제 남북한 간의 그 협상 대상이 안 되고, 이제 미북 협상 대상으로 변모했다. 이 얘기는 1차 북핵 기기가 파생하면서,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아까 얘기대로 지금 현재 북한이 핵물질을 미신고 시설에다가 지금 감춰놓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뒤지려고 하면서, 자, 스페셜 인스펙션을 강조를 했고, 여기에 반발한 북한은 NPT를 탈퇴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 불바다 해가면서 남북한의 긴장이 고조되고, 국제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미국과 북한이 이제 제네바에서 만나서 미북 그린 프레임워크, 그 제네바 어코드에 이제 합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 그 협상 대상으로 변모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네바 어코드에서는 자,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 폐기하겠다. 그리고 우리 서방은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너희들한테 경수를 주겠다. 이런 거를 이제 전부 합의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그 비핵화 정의는 이제 우리 한국 내 무슨 과거에 배치됐던 미군 전술핵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고, 전혀 관심 바뀌고, 계속 추궁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면서 비핵화, 한반도에서 그 비핵화 문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정의하는 게 반드시 이제 북한의 그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이거를 중지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stop, rollback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이게 이제 핵심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가 자연스럽게 북한 비핵화로 이제 바뀌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denuclearization, North Korea, 이제 denuclearization Korean Peninsula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대로 이제 2002년부터 자,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그 개발 계획을 이제 갖고 있고, 이것이 탄로가 나고, 그러고 나서 2차 북핵 위기가 이제 파생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6자 회담에 의해서 북한 핵 문제는 다뤄지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2005년도 그 6차 회담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 2005년에 여대 북한은 우리가 핵 보유하고 있다, 이제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2005년 9월 9일 때 6자 회담에서 이제 합의를 하는데, 이때도 북한은 자, 뭐라고 또 이제 천연덕스럽게 합의를 하냐면, 핵무기, 핵 프로그램 이런 거 전부 폐기하겠다. 그렇게 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verifiable denuclearization, 여기에 대해서 좀 합의를 해요. 그러니까 문서로 합의하는 것은 어떤 그 달콤한 말도 전부 다 포함시키는 것이 북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2006년 10월 9일날 북한이 이제 1차 핵실험을 했는데, 그 다음에 6자 회담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2007년도 2.13 때 6자 회담에서 또 뭘 합의를 하냐면, 자, 9.19, 2005년 9.19 선언의 그 액션 플랜, 그걸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그 액션 플랜에 합의를 하는데, 그에 따르면은, 북한 모든 핵시설을 폐쇄하고 봉인하고 불능하겠다. 자, 이거 완전히 폐기한다는 얘기 아니고 일단 먼저 폐쇄 봉인하고 그리고 주요 거기에 대해서 불능화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부 뭐 냉각탑 폭파 쇼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미국이 자 북한에서 앞으로 너희들 검증할 텐데 모든 그 검증 자료들 한번 내봐. 다큐멘터리를 줘봐 했는데 거기에 이제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여기 대한 내용들이 이제 그 결여돼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건 어디 가서 이게 추궁을 하니까 북한이 그러면 재수없어 우리는 못하겠다 해서 뛰쳐나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6자 회담은 2009년부터 이제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6자 회담 그 실패 후에 북한의 그 비핵화 문제는 이제 미북 갈등으로 미북 간에 계속 갈등으로 비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해결 책을 모색하기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자 6자 회담을 지금 현재 중단된 이후에 뭐 협상이 거의 없었다. 물론 2012년대 미국 간에 있었지만 그러나 바로 한 달 뒤에 북한이 이제 그 미사일 테스트하는 바람에 좀 물거품이 됐고 그래서 북한은 이 기간 중에 2009년부터 2017년 사이에 핵하고 그 미사일 능력을 강화를 해왔고 그러면서 2차서부터 그 6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IRBM 그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그다음에 ICBM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해왔다. 자, 그러면서 2017년도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전부 이제 이때는 뭐 미국 간의 군사적인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때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화성 14, 15, 그 두 개 그 ICBM을 그 고각 발사하면서 전부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6차 핵실험 때는 이제 수소폭탄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는, 아주 굉장히 불쾌한 상태에서 자 이제 모든 옵션을 강구하겠다. 북한 너들에 대해서 all options including military actions. 자 군사적인 수단 포함해서 앞으로 대북 모든 북한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8월 달에는 이제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해서 여태까지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그 파이어, 이제 그 화염과, 분노, 이런 그 표현을 하면서, 겁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여기 대해서, 자, 괌에 있는 US military base, 여기에다 우리가 미사일을 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기죽지 않고 대들고 했던 것이 바로 2017년도 있었고, 그러면서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항모 전단도 배비를 하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그 군사적인 그 긴장이 고조로 당하면서 모든 바이어들도 우려하고, 그러면서 한국의 그 경제 신인도, 국가 신인도 이런 것들도 흔들리고 있었고, 그 당시에,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2017년도는 어떤 형태의 트럼프는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그래서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압력은 다 그렇게 행사했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이제 평창에서 1월 달에 그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은 이를 수단으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 외교를 이제 가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서 이제 북한 김정은이는 바짝 쫄아서 이제 3차례에 걸쳐서 시진핑을 만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 당시 2018년도는 이제 남북 그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3차례에 걸쳐서 남북 정상회담도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그 문재인 정부가 고민했던 것들은 이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서해 공동경제구역 설정하는 문제, 동해 관광권 설정하는 문제, 이른바 한반도 신경제 3대 벨트다 해가지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발전시켰고, 그 다음에 32년도에는 남북한이 올림픽을 공동으로 개최하자, 뭐, 이런 문제들도 전부 꺼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정의용이가 그때 북한 가가지고, 야, 김정은이를 만났는데, 북한이 이제 확실하게 그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너무 겁을 먹은 상태에서 어떤 형태는 미국과 그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쇼를 또 했는데 이 쇼를 중재한 것이 대한민국 정부고 이 쇼에 노라는 것이 트럼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2018년도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만났고 이때 그 합의에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여기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핵실험하고 미사일 시험 중단하고 이런 것들 좀 중단했고 미국은 또 한미 군사훈련 중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노이에서 미국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그 당시에 지금 이제 16년, 17년도에 지금 현재 우리한테 내려진 유엔의 생션이 5개가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거를 제발 좀 철회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영변 뉴클리어 컴플렉스에 있는 모든 핵활동 이거를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플루토늄도 추출하지 않고 그 다음에 농축도 우라늄 농축도 하지 않고, 그리고 트리티움, 삼중수소 이런 것도 추출하지 않겠다. 이런 그 약속을 했어요. 만약 생션이 해제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비핵화 관련해서 이렇게 움직임으로 쭉 발전해 왔는데, 과연 그럼 미국 입장은 뭐고, 북한 입장은 뭐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여태까지 어떤 그 액션을 취했는가를 간략히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비핵화 관련해서 미국은 먼저 북 핵무기, 핵무장, 미사일 개발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상이라는 거죠. ICBM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거기다 이제 탑재돼 가지고 날아올 경우 우리 본토의 직접적인 위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려는 이제 북한의 핵기술이나 핵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예컨대 중동이나 이 테러리스트 중으로 들어가면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 실질적으로 북한이 예전에 그 시리아 그 원전 기술 그 지원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2007년 9월 5일 날 이스라엘에 이제 폭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글로벌 차원에서, NPT 차원에서,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 비확산 체제, 이거를 위협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 NPT 핵 비확산 이 문제는 미국의 주요한 그 대외 정책 중에 큰 그 과제 중에,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려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인식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 대상은 과연 뭐냐, 그러면. 북한 비핵화의 대상이 뭐냐? 뭘 해야 비핵화 됐다고 생각하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장, 그 핵무기, 그 다음에 여태까지 개발한 그 미사일, 그 다음에 생화학무기, biological, chemical weapons, 이런 것들, 대략사성무기,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전부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현재 관련된 생산시설도, facilities, undeclared uranium enrichment sites, 이런 것들도 전부 chemical, biological weapons and facilities 이런 것들도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북한이 완전히 옷을 벗어야 비핵화됐다고 이제 간주한다. 이 미국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러면 과연 미국이 이제 시종일관 그렇게 왔는데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북한 비핵화 실현 의지가 도대체 어떤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강력하고 이 의지 자체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핵무장 이건 죽었다 깨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휘부인 북한은 이제 우리는 핵보유국이다 헌법 정문에도 전부 다 기재해 놓고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는 핵보유국이다 이제 대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죽었다 깨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NPT 구조에 따라서 북한은 이제 비핵보유국 신분이다. 이 얘기는 지난번에 했고. 그러니까 여기 구조에 따르면은 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핵심을 한 나라들에 의해서 우리가 Nuclear Weapon State,
핵보유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non-nuclear weapon state 이렇게 전부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자 북한 너희들은 또 다른 나라들 검열 안 했지만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와 같은 나라들은 사실은 비핵 보유국 그런 신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죽었다 깨도 이제 북한은 그러나 계속 우리가 핵 갖고 있기 때문에 핵 보유국으로 스테이터스 그런 스테이터스를 인정해 달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미국이 이제 우려하는 거는, 자, 이제 만약 이것을 전부 다 인정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한국은 why not? 그 다음에 일본, 대만 why not? 전부 다 이제 핵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나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기술이나 이 핵 보유 상황, 핵 개발 이런 것들이 도미노 이펙트로 이 동아시아에 번지는 것을 지금 미국은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아까 얘기대로 이제 북한 핵무기, 핵물질, 핵기술 이런 것들의 그 중동 수출 이런 것도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 또 테러리스트 그 수중에 들어가는 것도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 자, 그러면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미국은. 자, 아까 얘기대로 CVIT,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그래서 완전하고 verifiable 검증 가능하고 irreversible 절대로 되돌릴 수 없고 자 이랬다 저랬다 다시 뭐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일제 허용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한 번 딱 확정을 하면은 그대로 통용이 되는 그런 폐기 방법. 그 다음에 FFVD, as a final fully verified data acquisition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를 하면서 자 리비아 수준의 핵폐기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뭐 1단계, 2단계 이런 게 아니고 리비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옷을 벗고 항복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슨 추가적으로 핵하고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동결하고 이런 것들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이런 게 이제 미국의 컨셉이다. 그래서 만약 북한이 미국의 그 컨셉대로 미국의 요구대로 응할 경우에 자 모든 그 국제 제재 북한에 부여된 모든 그 생션 이거는 해제하고 그다음 미국 외교 관계를 개선하면서 필요하다면 종전선언 평화조약 why not 전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제 지원도 우리 한국정과 협의해서 전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북한 입장은 어떤가? 그러니까 2013년도에 북한은 이제 조선반도 비핵화 주장을 했습니다. 조선반도죠. 한반도 비핵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 이건 아니다. 이건 부정하는 겁니다. 자, 미국이 얘기하는 북한 비핵화 이건 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 이것을 전문 제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컨셉이 뭐냐면, 조선반도 비핵화의 컨셉은, 조선반도, 남한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모든 미국으로부터의 그 핵 지원, 이런 거로 가상되는 이런 걸로부터 이제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길 원한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전면적으로 제거하라. Totally removing the U.S. nuclear threat to the DPRK, North Korea. 남한의 미국의 모든 핵무기를 공개하라. 이건 옛날부터 지금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남한의 모든 핵무기 기지 철폐 검증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한반도 주변에 전개하고 있는 미국의 핵 타격 수단 이것을 절대로 그 남조선에 반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보장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대북 핵 불사용 그러니까 no first use 이 정책을 반드시 고수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미국이 누클리어 엄브렐라 핵우산을 제공하는데 이것도 전부 거둬들이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미군 철수. 자, 이게 지금 핵심인 겁니다. 자, 미군이 남조선 안에, 이제 양키가 남조선에 머무르는 한, 이것은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그 위협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이런 위협이 제거되지 않으면, 이게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됐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것이 북한의 컨셉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한반도 비핵화 이거는 주한미군 철수가 이건 완전히 북한의 핵심 의도다 이렇게 우리 얘기. 그렇다고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하자고 해서 지들이 그럼 옷을 벗느냐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북한 핵무기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그 조선반도 비핵화 규정을 2016년도 7월달에 집대성을 했는데 여기 따르면은
조선반도 비핵화 이거는 자 김일성 김정일의 유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친들이 자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지킨다. 이거는 완전히 이거 쇼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핵억제를 구축하는 거. 이게 한반도 평화 체제의 한반도 전체 비핵화 실현을 유효한 선택이다. 이 말도 되지 않는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남한의 핵 폐기 완전히 돼야 되고 남한 주변국 비핵화도 봅니다. 아까 얘기대로 그런 컨셉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자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 이 컨셉이 두 개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비핵화 관련해서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비핵화 관련해서 이 두 개의 컨셉이 서로 대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하는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반도 비핵화 이거는 자 아까 그와 같은 북한의 기도가 깔려 있다는 거죠. 모든 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그다음에 무슨 해구산도 제거하고 뭐 이와 같은 그런 그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다 깔려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여태까지 이제 국제사회하고 쭉 그 비핵화 협상지 주장하는 북한 요구사항을 보면은 아까 얘기대로 자, 생션 이거 해제해라. 그 다음에 남북한 자, 종전선언 해라. 종전선언 했을 경우에 자, 양키가 왜 조선반도에 필요하냐. 너들 전부 철수해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우리 체제를 안전히 보장해달라. 그리고 자 미국하고 우리하고 평화협정 체결하자.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북한의 지속적인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어떤 요구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제 비핵화 방법 그러나 이걸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걸 단계적으로 하자. 이 얘기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자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 action for action. commitment for commitment. 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 1단계 우리가 실천하고, 너도 실천하고, 2단계 우리 실천하고, 너도 실천하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나가면서 비핵화를 하잖아요. 그러다 동시에 수틀려버리면 다시 또 백도 해가지고, 모두 없었던 걸로 하고. 여태까지, 자, 20, 30년 동안 북한이 계속 국제사회를 상대로 바로 한 행태가 이와 같은 거다 하는 것이죠. 자, 핵무기 사용 관련해서 북한 입장은 뭐냐. 자, 우리가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핵 개발을 해서 자, 핵무장을 했는데 그러나 첫째, 우리는 핵무기를 절대로 선제 공격 수단으로 남용하지 않는다. 자, preemptive strike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먼저 수틀린다고 해서 그냥 남한에다 쏴대고 이러지 않겠다. 그런 얘기. 자, 두 번째. 그러나 우리가 피침 시에 보복 수단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 얘기는 자, 우린 가만히 있는데 누가 우리를 쳤다 하면, 우리 뺨을 친다 하면은 가만 안 있겠다. 이 핵무기를 그쪽으로 지향을 하겠다. 그런 얘기고. 그런 의미에서 자, 북한은 그 no first use 절대로 선제 불사용한다. 이 정책을 완전히 100% 고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 신사답게 우리가 비록 억제 수단으로 이걸 갖고 있고 자 우리 치지 말라 이런 수단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여차해서 수틀리면 우리가 자 위기 상황에 몰리고 그럴 경우에 이와 같은 핵무기도 얼마든지 우리가 방어 수단으로 쓰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북한이 이제 한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을 포기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 유일 영도 체계 10대 원칙 그 최고 강령에 자 핵보유국 이걸 이미 기정사실화를 했고 자 그러면서 최고인민회의에서 2012년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했고 13년 3월 달에는 김정은이가 자 경제 핵 병진 노선을 천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핵무력이라고 하는 건 제국주의가 상존하고 있고 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생명과 같은 존재가 바로 핵무기다. 핵무력 이거는 통일 조선의 국보다 이런 얘기 17년 3월 달에 했고 자, 그래서 이제 통일의 원동력을 구축하는 그런 수단이다. 그런 얘기죠. 적과 통일만이 항구적인 체제 위기를 벗어날 유일한 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북한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만이 한국을 압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만약
핵무력을 우리가 포기할 경우에 김정은이는 제2의 까다피나 후세인과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절절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무기, 핵무장, 이거는 김씨 왕조의 어떤 정통성을, 권위나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고, 그것도 이걸 상징해주는 그런 수단이다. 대외 교섭력을, 강화시켜주는 그 바탕, 역할을 하는 것이 핵무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컨셉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비핵화 그 협상 시 미국으로부터 이제 얻고자 하는 북한의 목표는 아까 얘기대로 미국은 죽었다 깨도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을 안 하지만은, 그러나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길 원합니다. 예컨대 지금 파키스탄이나 인디아나 이스라엘 같이, 자, 얘들은 전부 다 북한과 같이 NPT 그 비회원국 신분으로, 자, 그러면서 사실은 디팩트 누클리어 웨폰 스테이트, 사실상 그 핵보유국인데 그와 같은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파키스탄도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로, 예컨대 2001년도 자 9.11 테러 이후에 Fight Against Terrorism, 여기에 지금 부시가 골몰하고 있을 때, 자, 파키스탄의 도움을 필요로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핵무장 파키스탄을 용인을 하고, 인디아는 또 8억 이상의 9억 가까이 되는 거대한 그 민주국가고 좋은 시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좀 더 인정을 했고,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의 그 동맹이고 좀 했는데, 이제 얘들도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도 그렇게 좀 인정해 달라는 그런 그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이제 핵 협상할 때, 야, 제발 우리 정상화 좀 하자. 관계 정상화 좀 하자. The normal diplomatic relationships with the US, 그런 거고. 그래서 조미 평화협정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경제제재 해제하고 경제 지원도 좀 받아보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대북 적대 정책, 호스타일 폴리시, 이걸 제발 좀 걷어달라, 이런 얘기. 그러면서 이제 군사 위협뿐만 아니고, 자,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고, 그 다음에 인권 문제 자꾸 비난하고 있는데 이런 거 좀 제발 좀 하지 말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 김씨 왕조를 계속 국제사회에서 모욕하고 있는데 이런 좀 행위도 좀 하지 말아달라. 그런 것들이, 북한이 이제 미국으로부터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러나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만약 체제 보장 시 핵무장을 포기할까? 저는 대단히 그 회의적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한국 정부 입장은 어떤가? 역대 정부는 저 아까 얘기대로 비핵화 공동선언도 했고, 그 다음에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이제 비핵화 합의도 했고, 준수하라 뭐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러나 문재인 정부 입장은 원칙적으로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주장, 말로는, 문서로는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문재인이 머릿속에는 북한의 비핵화는 얼마든지 이게 유도가 가능하다. 이 좌파 지도자들은 전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북한의 단 전제 조건, 북한의 요구사항, 이걸 국제사회가 전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는 체제 보장, 그 다음에 관계 정상화, 그 다음에 국제사회부터 경제 지원, 그 다음에 적대 정책 종식, 뭐, action for action process, commit for commit process. 그러니까 협상을 해서, 자, 모두 단계별로, 자, 이런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다룰 경우에, 북한도 얼마든지 전부 이게 비핵화 유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문재인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문재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 대북 제재 완화 이거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제 이 카드도 제시를 하면서, 북한에, 만약 이렇게 우리가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거나 또 해제를 했을 경우, 이런 카드 자체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하는 것을 이제 문재인은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문재인의 컨셉은 미국의 입장, 그러니까 예컨대 먼저 북한이 전부 옷을 벗어라. 그래야 제재가 완화가 된다 하는 이런 입장과 근본적으로 상치되고 있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미북 간의 전부 이런 협상도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 여태까지.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는 미북 핵 협상의 그 중재자 역할에 이제 국한하고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촉진자나 당사자 역할에는 상당히 그 제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태까지 이제 방관자, 그냥 observer 그런 롤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은 북한 핵 문제 A부터 저 Z까지 전부 다 바삭하게 깨고 자 이런 걸 전부 가운데서 오케스트레이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부 역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체적인 모든 융합체계나 뭐 이런 시스템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고 그저 그냥 무슨 뭐 전문이나 주고받고 뭐 어디 한번 가서 야 얘들이 뭐 이렇건다는데 비핵화 의지가 있겠던데 뭐 이런 얘기나 전달하고 그런 거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주요 서로 꼬였을 때 우리가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충분히 이거를 양쪽 간에 조율하면서 우리가 어떤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조율하는 그런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단적인 예가 지금 현재 자 비핵화 관련해서 한미 간에도 큰 차이가 난다. 자 이거는 지난 3월 18일 날 2+2 그 공동 성명에서 자 한반도 북한 비핵화 대신에 이제 북한 핵 탄도미사일 이런 문구를 넣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 당시에 자 여기 지금 자 Secretary of State 자 안토니 블링켄 그다음에 여기 저 국방장관 Secretary of Defense 로이드 오스틴 요 두 분이 이제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 우리 외교부장 국방장관을 만났는데 자 공동 성명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왜 안 썼냐면은 자 미국은 분명히 북한 비핵화가 맞다. 자 Secretary of State 안토니 블링컨은 자 북한 비핵화 컨셉이 맞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북한이 전부 옷을 벗어야 된다. 포커싱이 이제 북한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반도 비핵화 개념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합니다. 왜? 이분들은 한반도 비핵화 개념이 북한에 의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최종적으로 주한미군 철수까지 이어지는 이런 그 컨셉의 전개를 지금 현재 이 블링컨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오스틴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를 쓰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정의용이는 뭐라고 그러냐면 한반도 비핵화가 맞다. 북한 비핵화는 틀리다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왜 한반도 비핵화가 맞냐? 이 정의용의 얘기는 남한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자 비핵화 자 한반도니까 남북한이 있고 우리 남한은 이미 비핵화를 했기 때문에 자 이거를 북한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 용어를 쓸 경우에 자 북한 너들은 우리 남한 따라 너들도 비핵화를 하냐 이런 압력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이게 무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궤변이고 억지 논리고 그래서 미국을 설득하게 자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동 성명에도 북한 비핵화를 못 담았냐 하는 얘기 북한 비핵화를 못 담았냐 하는 얘기는 자 이거는 한마디로 우리가 북한 눈치를 보면서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정의용 내가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북한에 과시하는 거예요. 북한을 지금 아부하고 있는 추종하고 있는 그런 아주 굴욕적인 모습을 지금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고집하는 북한 의도를 강한 큰 오해를 범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북한이 강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조선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컨셉을 미국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북한 비핵화거든요. 지금 한반도에서 자 이 핵 문제 관련해서 옷을 벗을 주체가 남한입니까? 북한입니까?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가 맞는 얘기지. 정의용 씨는 지금 현재 쇼하지 말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쇼하지 말길 바랍니다. 자, 비핵화 이 달성 가능한 목표인가? 제가 볼 때는 지난 1월 달에 이제 노동당 8차 전당대회에서 김정은이가 군 현대화 계속 야심차게 추진하라 그런 얘기고 전술 핵물기 최첨단 미사일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울트라 모던 아주 최첨단 택티컬 뉴클리어 웨폰 전술핵 하이퍼소닉 미술 최고의 최첨단 미사일 솔리드 퓨얼 ICBM 15,000km 나가는 그런 어떤 고체 연료 ICBM 핵 잠수함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좀 개발하라고 김정은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는 이제 전부 무역을 과실하면서 미국하고 저희 협상할 때 무언가 지금 현재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Sorry.
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정직께서 대비상인 인민군대를 최정예와 강군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하여 그 어떤 형태의 위협과 불의적인 사태에도 국가방위 주체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국가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비롯하여 본 대회가 결정한 과업들을 어떻게 관철하는가 하는 데 따라 사회주의 기업의 전도가 좌우되게 됩니다. 자, 이 영상에서는 이제 김정은이가 남북관계 관련해서는 자, 남한과의 협력 이런 거는 불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제 악담을 넣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비핵화 관련해서 미국과 북한 입장은 극명하게 그 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비핵화 진전이 없을 경우에 국제사회 제재는 이제 지속될 거고, 남북 관계의 그 협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비핵화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북한의 그 실용주의 사고를 하는 그런 지도부가 등장했을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컨대 제2의 등소평이나 이제 고바초프가 평양에 들어섰을 때 개혁 개방을 추종하는 그런 지도부가 평양에 들어섰을 때 이제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한 지도부는 이제 비핵화 문제는 별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협상을 만약 한다 손 치더라도, 이것은 미북 간의 핵군축, 군축 협상하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를 인정해주고, 너하고 나하고 평등한 관계에서 지금 이제 책상에 앉아서, 군축 협상을 진행하자. 핵무력을 감축하는 그런 협상을 하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북한의 의도다. 그럼 과연 또 혹자들은 얘기가 김정은이 지금 젊고 또 무슨 옛날에 스위스에서 공부도 했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지금 현재 우리가 미끼를 던지면 김정은이는 비핵화에 응할지도 모른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르바초프하고 등소평과 같은 그런 계획 의지가, 있거나 하여튼 그런 성격의 지도자는 아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쭉 비교를 해보면은, 집권 과정도 이처럼 보시는 바와 다르고, 그러니까 고르바초프나 등소평은 정상적으로, 그쪽 체제하에서 선출된 반면에, 김정은이는 이제 권력 세습을 했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은 김정은은 독단적이고, 그러나, 중국이나 고바초프나 등소평은 집단 지도 체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정책이, 그 다음에 퍼스널 리더십 같은 것도 보면 김정은이는 현재 아주 포악한 어린 정치 지도자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나 고바초프나 등소평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온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도 지금 김정은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김정은이는 전범 후예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그 기소될 그런 운명이다. 그러나 고바초프는 자 동서냉전을 그 와해시킨 그런 주역이고, 그리고 철저히 그 공산당이 뭘 잘못했는지 만행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스탈린 폭정에 대해서도 이제 전부 비판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동국가를 상대로 이제 인권을 강조하고 민주화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김정은은 절대로 제2의 그 고바초프나 등소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장래, 특히 그 개혁 개방하면서 앞으로 자진해서 핵무기를 그 포기할 그런 전망은 전혀 없다 하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 북한 핵 문제 해결 이런 거는 지금 현재 김정은 그 집권 하에서는 불가능하고, 앞으로 이거는 이제 중장기적인 사안으로 인식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요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야 될 건가 하는 거를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건가 마련해야 될 건가 하는 얘기를 드리고, 자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마작이야 이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비핵화는 도대체 비핵화가 뭔가 하는 것이죠.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시프릿 핵학 교수 스탠포드 대학의 시작 국제협력연구소 여기서 이제 좀 만든 페이퍼인데, 자 비핵화라고 하는 엄밀한 의미에서 자 여기는 핵물질이 있고 핵물 bomb grade 플루토늄 HU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bomb 수소폭탄 그 물질들이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없어져야 되고, 두 번째 weaponization 해가지고 자 무기화하는 과정, 자 핵물질에서 무기화하는 과정에서 각종 그 피직스도 컴퓨터스, 하이 익스플 장약, 데토네이터 격발장치, 이니시에이터 중성자 뉴트론 이니시에이터 중성자 발생장치, 마시닝 어셈블리, 익스플로시브 테스트, arming, fusing, firing, nuclear testing, 이와 같은 모든 단계에서 자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도 전부 다 이제 전부 없어져야 되고, 예컨대 전부 다 이거 비핵화 한다면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딜리버리 시스템도 전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하는 비핵화의 컨셉은 자 이와 같이 핵물질, 그 다음에 웨포니제이션, 그 다음 딜리버리 시스템,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는 포괄적인 그런 프로세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미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 다시 한번 그쪽에서 보면은 자 이쪽 거는 이제 오리지널이고 여기는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여태까지 카테고리가 자 비핵화의 그 카테고리 북핵 그 폐기 그 로드맵 해가지고 자 국제안보협력센터 여기서 만든 건데, 자 우선 핵무기 그 재고 관련해서 자 어디에 저 창고에 있다면은 비행기 경납고에 있다면은 자 재고 관련해서 그 다음에 핵개발 인력 관련해서, 그 다음에 핵실험하게 되면 핵실험 시설, 지하터널, 그 다음에 미사일 실험하면은 무슨 뭐 ICBM, IRBM, 그 다음에 SLBM 뭐 여러가지 엔진 시험한데,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기지, 뭐 우주 발사체 이런 거 전부 다, 그 다음에 플루토늄 핵물질 관련해서 어디다 감춰놨는지, 그 다음 5메가와트 원자로, 실험용, 그 무슨 뭐 경수로, 이런 거죠. 스팬 퓨얼은 어디다가 지금 저장하고 있는지, 제철이 리프로세싱 퍼실리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 우라늄 농축, 우라늄 재고가 어디 있는지, 농축 시설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 다음에 수소폭탄 관련해서 자, 핵물질도, 트리튬, 리튬6 이런 것도 어디 있는지. 뭐 이와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전부 다 이것을 완전히 없어져야 완전한 비핵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그러면 자 단계별로 만약 할 경우에도 자 이제 단기 목표 1년 동안에 초창기에 자 북한하고 협상을 해서 자 1년 단기 목표 앞으로 모든 것들을 예컨대 핵무기를 전부 봉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핵개발 인력들, 자, 전부 현재 영변 뉴클리어 캄프스에 있는 인력들을 전부 활동을 중지시키고, 핵실험도 중지를 하고, 예컨대, 핵실험도 중지를 하고, 예컨대 미사일도 중지를 하고, 개발 중지를 하고, 플루토늄도 좀 동결하고, 개발하고, 뭐, 이와 같이 1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단기 목표를 하는데,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중기 목표도 있고 또 장기 목표도 있다. 그러니까 중기 목표는 2년에서 5년 사이에 예컨대 롤백 한다, 다시 되돌린다. 그래서, 자, 일단 봉인을 했다가 핵무기를, 그 다음에 자, 어떻게 몇 기 가지고 있고 신고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감축을 한다, 뭐 이런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롤백 하기 위한, 그런 중기 목표. 이건 한 5년까지 걸릴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장기 목표, 완전히 이거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 완전히 지금 그야말로 폐기했는지 검증도 하고, 그 다음에 NPD 가입해서 뭐 이런 절차까지 밟다 보면은 비핵화, 북핵 폐기 그 로드맵 따져보면 이게 한 10년, 맥시멈 10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까지. 그러니까 북핵 폐기 말은 쉬운데 얼마나 이것이 지난한 길인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그 쉬운 프로세스도 아니고 결정도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단기 목표는 이렇고 중기 목표는 이렇고 장기 목표는 이렇다. 그래서 장기 목표까지 완전히 옷을 벗을 때까지는 한 10년 정도 걸릴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핵 폐기, 비핵화 이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럼 언제 가능한가? 예컨대 90년 초에 90년 초에 그 사우스 아프리카 데클라크 저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자진 그 핵 포기했듯이 그런 상황이면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이제 북한에 이제 제2의 고바초프나 등소평이 나와가지고 그 양반의 실용주의 그런 사고를 하는 지도자가 나와서 야 이거 가지고 있어봐야 우리 인민들 다 죽인다. 왜? 국제 생션 때문에. 더 이상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적으로 버틸 여력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거는 아예 동해바다에다 전부 버리는 것이 낫겠다. 이것만이 우리 인민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사고를 하는 지도부가 평양에 들어섰을 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한번 자, 대응 방안. 어떻게 이거 우리가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방어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장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